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사관과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로 우리 외교를 확장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후변화와 테러리즘, 보호무역주의, 인권과 인도주의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제규범의 후퇴를 비롯한 범세계적 문제 등 수많은 도전에 맞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공익에 능동적으로 기여하여 전 세계의 성원과 평가를 받는 외교를 펼쳐야 하겠습니다. 한편 공공외교, 개발협력, 재외동포 지원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도 커진 만큼 이 분야에서의 창의적 접근과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외교 전선에서 이를 관철시키는 역량이 한 차원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 방식의 과감한 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문서 작성과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정책 결정을 위한 생산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대기성 야근과 주말 근무가 업무에 대한 헌신으로 평가되지 말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일은 미련 없이 정리하고 필요한 일은 제대로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 구상과 결정을 위한 회의가 공허한 말잔치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외교 현안들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단선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실국들의 사이의 벽을 허물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하는 업무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부와 제외 공간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부는 현장의 상황을, 제외 공간은 본부의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업무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조직의 유연한 사고와 대응을 유도하는 개선 방안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외교부를 일할 만나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다루느라 시차도 없고 명절도 챙기기 어렵습니다. 일정한 퇴근 시간도 없고 주말에도 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무 기간과 긴장감, 전문성은 반드시 유지하되 업무와 개인 생활 간 균형과 조화도 중시하고 격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부는 여성 직원들의 입부 비율이 정부 전 부처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하면서 새 아이를 키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건강하고 건설적인 양성평등 관점이 우리 부의 인사와 업무 방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임은 모든 조직의 기본이고 또 제가 국제기구에서 고위 관리자로서의 얻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문성과 업무 역량이 탁월할 뿐 아니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독려하는 한 팀이 되어 저를 도와 우리 부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간부진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인적 자원의 확보를 통해 조직 역량을 확충하고 인사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분과 마음의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수렴하겠습니다. 장관으로서 우리의 일상에 변화의 훈풍을 일으키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외교부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우리 부 안팎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구태를 비판하며 닮아가기보다는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외교부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노력해 주십시오. 특히 간부 여러분들께서 먼저 모범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 눈부신 경제발전과 역동적인 민주주의로서
국제사회의 모범인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외교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퇴임을 앞두신 고위 간부부터 갓 입부한 새내기 직원까지 외교직, 영사직, 정보직, 사서직, 기능직 등 직렬에 상관없이 또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채용 조건과 무관하게 모두가 다 외교부의 소중한 자산이고 인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동료 강경화로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며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직원들이 궁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난날 국회, 외교부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모두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외교과제는 장관 한 사람, 몇몇 간부의 어깨에만 얹기에는 너무나도 막중하고 무겁습니다. 어렵고도 먼 길을 지치지 않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외교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서로를 독려하면서 함께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능하고 헌신적인 여러분들의 장관으로서 일하게 된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리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배 장관님들의 성원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들께서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쌓아 올리신 외교 성과의 토대에서 젊은 직원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 산적한 외교 과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엄중하고 시급하며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중하고 시급할수록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또 갈 길이 먼 만큼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장관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생각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신명나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 같이 굳게 다짐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도 총평은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제일 깨끗한 놈보다 더 깨끗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지들이 내라든가. 지들이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보통 우리가 도시에 사는 보통 사람들 정도의 흠결 정도라고 봐요.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자기들이 말하기엔 좀 뻘쭘한 거고요. 아까 그 73배 땅값 오는 것도 신빈이 말씀하신 게 딱 그 결이거든요. 그렇죠. 딱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심지어 최경환이에요. 자기 고향에다가 막 그 경제부총리 할 때 돈 쏟아붓던 바로 그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60평 평당 이게 샀다가 나중에 11만 원으로 올랐다. 이건 누가 봐도 투기래. 땅값 오른 다 투기야. 그냥 보면 투기지. 근데 이거는 대지로 바꾸면 다 이렇게 올라요. 저희 시골도 똑같아요. 그렇겠죠. 누가 네, 갖고 나서 땅의 가치를 올린 건지. 그리고 투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른 방송에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 투기는 필연적으로 유장 전입이랑 연결이 돼서 농지 같은 거 살 때는 특기 전입이 그렇죠.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유장 전입이 도시에서는 이제 약군 이런 것이 더 주고 그리고 농촌에 가면은 이제 농지 관련해 가지고 살지도 않으면서 살아야 그 땅을 살 수 있는 뭐 그렇죠.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법적으로 뭐 아시는 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농지를 바로 거기다 건물 못 짓잖아요. 못 짓죠. 그것이 이제 관련돼 있는 게 유장 전입이 관련된 그런 건데 강경화 후보자는 그렇고 후보자 남편도 그렇고 그냥 가서 살아요. 실제로 거주해. 자기가 직접 짓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논란거리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땅을 사가지고 땅값이 올랐으니까 투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경환이 구속될 놈이 말이야. 토이노믹스 기억나나요? 나라 망치고 지 고향에다 한 2천억 정도 발랐죠. 나쁜 놈의 시기.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교 무대에서의 한일전이다. 그러니까 예, 좋은 판단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다. 국내에서 외교 무대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갖고 싸우고 있는 형태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강경화 이 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른 분들도 느꼈을 테지만 사실 이 사람이 뭐 입지전적이니 뭐 어쩌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시대를 다 통틀어서 이만큼 외교 무대에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키워봤는가
이 강경화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키운 외교 무대의 인재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유엔에서 오랫동안 사무총장 3명을 겪은 전문가고 인권운동가고 이런 사람. 그 최근에 그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반기문 씨라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엔이라는 큰 그 조직 안에서 전문가를 키운 거는 반기문과 강경화 이 두 분밖에 없어요. 아직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강경화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키워낸 인재인데 이 인재를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또 하나 단지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국익에 굉장히 반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전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정확한 말인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가 위안부 할머니 관련해서 등의 재검토 얘기가 있었고 일본의 친일 2, 3세대들의 정치인들이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사주를 받아서 강경화 후보를 굉장히 디스할 수도 있다. 이런 견해 굉장히 좋은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의 자기 조상들이 일본과 뜻을 같이 하고 일본 밑에서 먹고 살았다고 해서 굉장히 일본과 우호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정치인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일본과 극우 세력들과 학술 교류 또는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서 룰라이트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들에게는 반드시 있다. 무엇인가 아까 말한 대로 비예무고시 출신이라고 해서 또 외교부의 친 세력들의 외교부들이 로비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로비를 통해서 굉장히 강경화를 디스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들여다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 것 같아요. 오늘 한 가지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외교부 직원들이요 성명서를 냈어요. 강경화 후보자만큼 적합한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외교부에 있는 그 공무원 노조 외교부 지부에 있는 분들이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당들이 이것을 대놓고 그렇게 반대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반대해서 안 된다. 이런 인재를 그냥 다시 또 우리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이분이 어디를 갈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유엔으로 다시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이런 소중한 인재를 우리가 이런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외교 무대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는 외교에 있어서는 항상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있었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계속 왕따였어요. 중국에 가서건 미국에 가서건 유럽에 가서건 이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할 만한 게 없거든요. 외교부 장관들이 그렇게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후보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강경화 후보자 임명해라 성명도 똑같이 발표하고 있고요. 결정적인 하자 없음. 청문회 해보니 언론들이 제기한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음. 의혹들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음. 이런 거고요. 근데 잔잔한 화제가 난 게 이제 어제 그 특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친정 부모님을 딸이 모시는 남편 재산과 서로가 재산을 모른 채로 내가 벌어서는 우리 친정 엄마 봉양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재산 관계를 전혀 이렇게 교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요거 멋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요. 거기다가 뭐 전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여성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렇죠. 건데 보통 한국의 여자분들 친정 부모님이 용돈 모르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강경화 이 후보가 일단 본인이 탄탄한 직업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도 보긴 하는데 일단 이게 통장 관리를 각각 했다는 거 아니에요? 멋지네요. 네,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로는 남편 재산은 남편이 관리를 하고 내 재산은 내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샀던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자기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모를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과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통장 안 섞었었어요. 근데 보통은 이분은 근데 유엔 가기 전부터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많이 이렇게들 살고 계시지 않나? 나도 그러고 싶다 진짜. 용돈 받으면 꽝이야 씨.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 인생 완전히 꼬였어. 남편도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뭐 직장이 없는 주부들이야 좀 경우가 좀 다르겠지만 남편이 이해해주고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딸밖에 없는 집안에서
큰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경제력이 있어요. 유엔 같은 데 가서 이제 연봉 보면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렇죠. 받을지 많이 모르지만. 받죠. 그럴 때 그 돈을 다 시댁 남편한테만 주고 그렇게는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더치페이 같은 거죠. 네. 아니 근데 그게 제 친구 공무원 부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집 살 때 반반씩, 양육비도 반반씩. 정확히 반반씩 하더라고요. 근데 이 룰을 깨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굉장히 남자가 더 고달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남자는 돈이 해프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그러면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굉장히 거기에 스트레스 쌓이더라고. 나처럼 확 맡겨버리고 그냥 없으면 없는 데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 딸만 택시라고 하는데 그럼 예전 같으면 아들이 없으면은 진짜로 제대로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은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아직도 한국적 문화는 좀 그게 안 되는 측면이라. 근데 통장을 따로 관리를 하고요. 공동으로 드는 비용은 공동으로 모아서 쓰면 되니까요. 차라리 이런 한국도 이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건 직장인들 이야기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 좀 다르죠. 명종님이 얘기한 거 보니까 참 감동이네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애교부 노조 지부인데요. 네. 그 한상구 위원장인데 노조가 이렇게 발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없었어요. 최초라고 해요. 예, 저도 이제 노조 간부 한 13년 하는데 그 지자체장 뽑히는데 환영한다고 이 논평을 발표하는 건 이례적인 거고요. 그만큼 지자체장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우리는 지자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자체장이 이제 뽑히는데 그 사람 뭐 반대한다고 또는 찬성한다고 반대한다고는 해봤는데 찬성한다고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13년 동안. 그래서 외교부 노조가 이렇게 발표하는 건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노조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또 이걸 발표해도 내가 어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그렇죠.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아까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 그냥 우리가 보통은 KBS 사장 반대한다 막 이렇게 성명 쓰고 우리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 무슨 장관 반대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공무원 노조에서 환영한다는 성명을 낸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외교부에도 공무원 노조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보통 이제 전체가 36만 명 정도 돼요. 몇 급 이하만 가능하죠. 예, 5급 이하만 가능하죠. 근데 어차피 불법이잖아. 아니, 우리만 불법이고 여기는 다 그러니까. 공식이죠. 노조라면서요. 노조인데 공무원 노조를 허용이 됐어요. 전공노만 허용이 안 된 거야. 공무원 노조는 그렇구나. 네. 전공노만 설립증을 뺏어가고요. 나머지는 99개 노조는 다 설립증이 있어요. 저런 불법스러운 사람들 같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의 노조. 헌법적 노조, 헌법 노조. 예. 강경화 후보자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장관의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더 좋겠다 아니다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 저는 단호해요. 임명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별로 큰 한방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큰 한방이 없단 말이죠. 큰 한방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삿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힘겨루기. 네, 힘겨루기인데 이걸 가지고 협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개소리 같은 거 하는데요.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협치를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국민의당도. 문제는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이 지금 돌아설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결에 들어가면 어떨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자유한국당하고는 사실 협치는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대통령 된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지금 뭐 하나 도와준 거 있나요? 나는 이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기들이 나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적어도 한 3, 4개월은 도와주다가 그러다가 발목을 잡든가 아니면 도와줬더니 너 개판이다 이렇게 해서 딴지를 걸든가 그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딴지 걸어서 지금까지 뭐 하나 도와준 게 있나요? 자기들 다 망쳐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국민의당이 반대한다면 국민의당은 이제 소멸의 길을 갈 거다. 적어도 제가 오기승 왜 웃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당이 그동안에 광주에서 사랑을 받았던 거에 보답하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협치를 해서 그 협치 속에서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부안회동에서 현 적폐 청산을 위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적어도 소멸이 되거나 분열될 겁니다. 그중에 몇 명은 적어도 다시 당을 깨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판단 잘해야 된다. 양쪽에서 맞을 수 있다.
농경님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대통령이 제안한 상임위원장 회동이 있고 나면 그냥 표결로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행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혹여 잘못되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이 반드시 강행해야 될 부분이다. 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아니면 이 양반이 오랜 기간 동안 유엔에서 쌓아온 그런 네트워크와 경력을 대한민국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강경화 씨의 대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을 우리가 반기문 씨는 좀 이상한 행동과 마인드 때문에 우리가 내쳤지만, 우리가 내쳤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다시 나갔지만, 이 강경화 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외교부 라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우리가 계속 좀 부려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부와 제외 공간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부는 현장의 상황을, 제외 공간은 본부의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업무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조직의 유연한 사고와 대응을 유도하는 개선 방안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외교부를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다루느라 시차도 없고 명절도 챙기기 어렵습니다. 일정한 퇴근 시간도 없고 주말에도 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무 기간과 긴장감, 전문성은 반드시 유지하되 업무와 개인 생활 간 균형과 조화도 중시하고 격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부는 여성 직원들의 입부 비율이 정부 전 부처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하면서 새 아이를 키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건강하고 건설적인 양성평등 관점이 우리 부의 인사와 업무 방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임은 모든 조직의 기본이고 또 제가 국제기구에서 고위 관리자로서의 얻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문성과 업무 역량이 탁월할 뿐 아니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동료와는 한 팀이 되어 저를 도와 우리 부의 정도라고 봐요.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자기들이 말하기엔 좀 뻘쭘한 거고요. 아까 그 73배 땅값 오는 것도 신빈이 말씀하신 게 딱 그 결이거든요. 그렇죠. 딱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심지어 최경환이에요. 자기 고향에다가 막 그 경제부총리 할 때 돈 쏟아붓던 바로 그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60평 평당 이게 샀다가 나중에 11만 원도 올랐다. 이건 누가 봐도 투기래. 닦아 보면 다 투기야. 그냥 보면 투기지. 근데 이거는 대지로 바꾸면 다 이렇게 올라요. 저희 시골도 똑같아요. 그렇겠죠. 누가 네, 갖고 나서 땅의 가치를 올린 건지. 그리고 투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른 방송에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 투기는 필연적으로 유장 전입이랑 연결이 돼서 농지 같은 거 살 때는 특기 전입이 그렇죠.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유장 전입이 도시에서는 이제 약군 이런 것이 더 주고 그리고 농촌에 가면은 이제 농지 관련해 가지고 살지도 않으면서 살아야 그 땅을 살 수 있는 뭐 이 그렇죠.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법적으로 뭐 아시는 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농지를 바로 거기다 건물 못 짓잖아요. 못 짓죠. 그것이 이제 관련돼 있는 게 유장 전입이 관련된 그런 건데 강경화 후보자는 그렇고 후보자 남편도 그렇고 그냥 가서 살아요. 실제로 거주해. 자기가 직접 짓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논란거리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땅을 사가지고 땅값이 올랐으니까 투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경환이 구속될 놈이 말이야. 초이노믹스 기억나나요? 나라 망치고 지 고향에다 한 2천억 정도 발랐죠. 나쁜 놈의 시기.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교 무대에서의 한일전이다. 그러니까 예, 좋은 판단이었어요. 예.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다. 국내에서 외교 무대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갖고 싸우고 있는 형태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간부진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인적 자원의 확보를 통해 조직 역량을 확충하고 인사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분과 마음의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수렴하겠습니다. 장관으로서 우리의 일상에 변화의 훈풍을 일으키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외교부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우리 부 안팎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구태를 비판하며 닮아가기보다는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외교부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노력해 주십시오. 특히 간부 여러분들께서 먼저 모범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 눈부신 경제발전과 역동적인 민주주의로서 국제사회의 모범인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외교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퇴임을 앞두신 고위 간부부터 갓 입부한 새내기 직원까지 외교직, 영사직, 정보직, 사서직, 기능직 등 직렬에 상관없이 또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채용 조건과 무관하게 모두가 다 외교부의 소중한 자산이고 인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동료 강경화로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며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사관과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로 우리 외교를 확장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후변화와 테러리즘, 보호무역주의, 인권과 인도주의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제규범의 후퇴를 비롯한 범세계적 문제 등 수많은 도전에 맞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공익에 능동적으로 기여하여 전 세계의 성원과 평가를 받는 외교를 펼쳐야 하겠습니다. 한편 공공외교, 개발협력, 재외동포 지원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도 커진 만큼 이 분야에서의 창의적 접근과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외교 전선에서 이를 관철시키는 역량이 한 차원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 방식의 과감한 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문서 작성과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정책 결정을 위한 생산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대기성 야근과 주말 근무가 업무에 대한 헌신으로 평가되지 말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일은 미련 없이 정리하고 필요한 일은 제대로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 구상과 결정을 위한 회의가 공허한 말잔치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외교 현안들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단선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실국들의 사이에 벽을 허물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하는 업무 방식으로의 직원들이 궁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난날 국회, 외교부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모두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외교과제는 장관 한 사람, 몇몇 간부의 어깨에만 얹기에는 너무나도 막중하고 무겁습니다. 어렵고도 먼 길을 지치지 않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외교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서로를 독려하면서 함께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능하고 헌신적인 여러분들의 장관으로서 일하게 된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리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배 장관님들의 성원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들께서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쌓아 올리신 외교 성과의 토대에서 젊은 직원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 산적한 외교 과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엄중하고 시급하며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중하고 시급할수록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또 갈 길이 먼 만큼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장관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생각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신명나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 같이 굳게 다짐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도 총평은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제일 깨끗한 놈보다 더 깨끗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지들이 내라든가. 지들이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보통 우리가 도시에 사는 보통 사람들 정도의 흠결